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의 그 매간 매직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 두 개 금품 나오면 그만일 줄 알았어요.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 김건희 씨 일가의 요양원을 뒤졌더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두 차례 최근에 압수수색 한 번 더 간 것 같은데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쉽게 얘기하면 금 거북이가 나왔던 그 압수물이었던 그 금고에서 까르띠에 시계, 롤렉스 시계도 나왔다는 겁니다, 의원님.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통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이해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네. 뭐 어디 거의 그 정난정급 인물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일 겁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피의자가 함께 알고서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면 뭐 뇌물수수의 공범이 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피의자가 몰랐다고 한다면 김건희 씨는 돈을 받고 민원 청탁을 했던 브로커 영부인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뭐 특가법 알선수재로 처벌을 받든 어쨌든 뭐 김건희 씨는 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윤석열까지 자백을 해줄지 뭐 떠넘길지 뭐 그건 뭐 두 부부의 태도가 어떤지 네.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 목걸이도 한두 개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정말 브로치도 나와. 근데 저는 귀걸이도 나와.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뭐냐면 그 범인의 김건희라면 뭐 까르띠에 시계, 롤렉스 시계, 뭐 무슨 금거북이,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다 뭐 장신구 자랑하고 막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이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인도 면구스러우니까 에코백 안에 명품백 넣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설령 뭐 이런 거 막 갖는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 걸치고 다니겠어요? 샤넬백 들고 바깥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 부인이? 근데 뭐하러 이걸 이렇게 수집을 한 건지 어디에 쓰려고 한 건지 그러면 뭐 자식이라도 있어서 자식한테 주려고 그러니 이 사람 자식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반려견묘에게 걸어줄 거예요? 그럴 수도 반려견묘가 샤넬백 메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광처럼 수집을 했나?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경옥 씨가 그 가져간 컨테이너 한 박스 있지 않습니까? 5톤 정도 되는 분량의 컨테이너 박스가 한동은 남아있고 한동은 지금 사라졌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에 뭐가 들었냐. 이게 뇌물 창고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그리고 돼요. 지금 뇌물이 자꾸 이제 밝혀지는 그 장소들이 너무나 신기한 건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그 쉽게 장모 집에서 한번 또 이완화백 그림 등등이 나온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인 최윤순 씨와 오빠인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뒤져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지금 또 변소는 어떻게 하냐 지금 해외에 있는 남동생 부부의 결혼식 폐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 그게 왜 요양원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 얘기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의원님 말씀에 좀 첨언을 드리자면 윤석열 씨가 과거에 스타가 됐던 그 특검 수사팀장으로 만들었던 그 경제적 공동체 논리라면 알선 소재가 아니라 충분히 뇌물죄로도 의유를 해서 그 단위가 크면 이게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비슷한 수준의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에 나온 그 뇌물들이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분명히 현금성도 분명히 오고 갔을 거다. 유가증권이나 뭐 현금성이 오고 갔을 거고 거기에 대해까지 파헤쳐지고 그쪽 저수지가 파헤쳐진다면 지금 드러나지 않은 공직자 중에 그쪽에 그 뇌물로 간 분들도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분도 예상해 봅니다. 아니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을 올리고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폐물을 양가가 주고 받았을 텐데 혹시 그 폐물을 어떻게 보관해 오셨습니까? 시계는 뭐 특별히 뭐 가치가 네. 있는 시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금반지가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아 분실하셨어요? 아마 나중에 생각하니까 얘가 갖고 장난치다가 뭐 배수구 네. 여기에 자기가 빠뜨린 것 같다고 아이고. 뒤늦게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선배는 좀 어떻습니까? 보통은 장롱에다가 넣어놨었죠. 네. 그렇죠. 보통 네. 옛날에 다 그러시잖아요. 네. 저희는 화장대에 이제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이게 반지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20년 사니까 반지가 안 들어와가지고 둘 다 빼가지고 화장대 한 켠에 보관하고 있죠. 아, 우리 정구승 시계는 변호사도 필요가 없어요, 결혼했잖아요. 지금. 저희 10년 핸드폰 차입니다. 때문에. 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 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한 개 있으면 시계도 차거나 그렇죠. 반지도 차거나 아니면 정말로 못하게 사이즈가 안 맞으면 장롱에 넣어놓죠. 그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인데 요양? 어떻게 김건희 씨의 남동생 부부는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요양원에다가 그 폐물을 보관할 생각을 했다는 것인지 이걸 국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건지 안 믿으라고 하는 건지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현재 검사졌으면 어떻게 철퇴를 날리시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저 이배영 원장입니까? 네. 저희 원장 그분이 위원장 그분이 뭐 마침 편지를 쏘는 편지까지. 것이 네. 있어서 그거라도 밝혀진 것인데 네. 나머지는 사실 법적으로 방법은 없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뻔뻔한 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의혹을 배경으로 입증이 돼 있는 다른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그런 네.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렇게 나오면 그러니까요. 예. 그 다른 지금까지 받은 금품에 비해 가지고 가액은 조금 낮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지금 특검이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급 귀금속에 대해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할 때 목걸이 처음에 반클리프 앤 아펠 조사할 때는 그 구입처라든가 경로를 그렇죠. 추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약간 노하우가 생겨서 지금 롤렉스 좀 가격은 좀 더 내려갔지만 네. 까르띠에 가격은 좀 내려갔지만 네.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콘스탄틴 거기보다 가격이 근데 또 낮습니까? 모릅니다. 롤렉스가? 낮죠. 예. 롤렉스도 엄청 종류가 비싼 시계 많습니다. 아니에요? 롤렉스도 많아요. 롤렉스도 비싼 거 콘스탄틴만큼 아니에요? 바쉐린 콘스탄틴만큼 비싼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래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는 네. 그렇구나.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롤렉스가 아닐 수도 있고 까르띠에도 네. 그 다이아몬드가 다 둘러진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릅니다. 이것도 정선 변호사 잘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네,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밝혀야 되는 건데 또 김건희 씨만 혼자 이렇게 얻어먹고 다닌 게 아니고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라는 사람이 사업팀, 보니까 사업. 둘이. 이번에 이제 기소를 해서 공소장 내용 일부 알려줬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의심했던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실의 그런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했던 히림이라는 회사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려 34차례나 받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4,500만 원? 네. 이 금품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국세청 간부하고 세무사가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이제 세무 쪽이 등장한 겁니다. 그동안은 검찰, 경찰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해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먹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견적인가 싶은 정도인데, 아이들 표현으로 진짜 짜칩니다. 짜쳐요. 예, 해먹을 수 있는 거 다 해먹으려고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요. 아 정말. 아니 그리고 이제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법사에 불과한 사람인데 세무조사 편의를 의원님 어떻게 봐주는 걸까요, 도대체? 결국은 뭐 인적 지배, 영적 지배 이런 것을 당한 것 외에는 그 무속인과 영부인의 네. 관계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돼서 그 정도로 한다고 치면은 목사와의 관계는 그 어떤 목사 자체의 사회적 위치 평가가 있다 보니까 서로 뭔가 관계를 형성할 뭐 필요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속인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뭐 영적 관계로 얽혀 있는 뭐 특수한 그러니까요. 관계니까 그게 가능했던 그 것이죠. 정도로 김건희라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신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이 건진법사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기업도 당연히 건진법사를 이용해가지고 청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했을 것이고 비단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고 통일교란 종교단체도 그랬다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그 건진법사의 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본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유 또 있어요. 추가적으로 또 관본권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봉권은 근데 사라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추측은 혹시 출처가 달라서 검찰이 이쪽은 폐기하지 않아도 됐던 관본권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청와대와 검찰 관본권이 각각 있어서 폐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의 실마리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네. 감사한 일인데 참 그 김건희 씨는 참 사자 돌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사랑 결혼하고 법사라에게 조언을 받고 목사에게 지도를 받고 네. 집사에게 일을 시키고 네.
그것이 어디까지 그러네. 이어질지는 좀 그러네. 봐야겠지만 사자를 좋아하네. 네, 다음 이제 그래서 세무사도 사기꾼인가? 나왔네요. 사자를 좋아하는 사자다. 네. 그러네. 뭐 그런 설명이 좀 본인도 가능할 것 여사였는데 같은데. 이제 사자가 그러네, 여사네. 아니 근데 그 관봉권 얘기 좀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회에 불러가지고 이제 수사관들을 추궁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추궁했던 관봉권 같은 경우에 띠지에 적힌 일자가 2022년 5월 13일 쉽게 얘기해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네. 2개월여 치른 시점이라는 것이고 이번에 관봉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하순쯤에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성배 씨 건진법사와 통일교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여러 가지로 연락 교류를 하던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강 추정컨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통일교회에서 건진법사한테 이런 현금성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관봉권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도 상설특검 알아보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 그날 두 젊은 여성 그 수사관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기절할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최소한 이제 입직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수사관들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 출석한 게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그 엄중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이제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잘못 말했다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할 텐데 세상에 컨닝 페이퍼를 돌리고 그 장경태 의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럼 뭐 준비 없이 그냥 나오란 말입니까?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MZ 세대의 이 검찰 수사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검찰 수사관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 친구들이 괴물이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그날의 현장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정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교육적으로도 좀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막 완전히 구학도 세상에 저런 구학이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서영교 의원이 비닐로 이라고 얘기를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끝까지 안 난다. 야, 이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기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담했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 관봉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트랙으로 수사가 필요하다. 이걸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지금 상설특검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근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국회 내부에서는 일단은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미진하면 상설특검으로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커닝 페이퍼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봤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그 청문회를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페이퍼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에 키워드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정리해 놓은 걸 봐서는 누군가가 그 두 수사관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료로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 또 웃긴 점이 뭐냐면 한글 파일을 보시면 쓰다가 그 다른 사람에게 비읍시읒? 보고를 하면 네. 그 첨삭을 하기 위해 메모장을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장까지 같이 출력돼 있더라고요. 그 이거는 그랬구나. 한 명이 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작을 해서 이 사람한테 넘겨준 것 같은데 그 작성 양식이나 방식을 봤을 때 완벽하게 검찰 스타일의 그 문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진술세문화 얘기가 나오는 예, 거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 둘 간에 준비한 건 절대 아니고 누군가가 개입이 돼 있는 게 확실하다. 근데 그게 검찰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수사관 개인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검찰이라는 권력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검사들이 이 사람들을 회유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과연 검사들이 만약 이걸 인멸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수사관한테 시켰을까요? 그 1년차, 4년차 수사관들한테. 저는 직접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 수사관은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네. 정말로 돈을 셀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받아를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띠지가 없어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루틴한 업무대로 돈을 샜고 그렇기 때문에 나 띠지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라고 자연스럽게 발언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위에 준비된 부분이나 그분들이 더 뻔뻔하게 나오는 게 저거는 어떻게 보면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근데 그날 현장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무규칙 내규에 따르면은 이게 그 다 풀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를 하고 이거 다 풀러서 세도 좋다라고 지시가 떨어져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런 일체의 내용이 없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그냥 다 뭐 비닐도 생각이 안 나고 띠지도 기억이 안 나고 돈만 그냥 샜다. 너무나 많은 압수품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반복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검찰 내부의 권력 관계도 분명히 있고 분명히 누군가 진술 세미나 형태로 검사들의 지도하에 검찰 수사관들을 교육시켜서 뭐 일종의 무슨 간첩 파견하듯이 국회 법사위에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 현장에서 설령 본인들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부당한 명령이라는 개인적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훈 대령처럼 행동했어야죠.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근데 전혀 양심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이서 하는 일을 2명이서 했기 때문에 뭐 너무 바빴다라는 그런 논리도 만들어주고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가사 너네가 그 띠지를 했던 것이 밝혀지더라도 윗선 개입 X라는 부분이 저도 이게 쓱 보기만 해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걸 봐서는 정말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당하고 있구나. 근데 아까 말씀하셨더니 회유로 당한 게 아니라 저는 협박이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었고 협박이었다면은 저는 그러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김필성 변호사님이 그때 당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소권은 검사한테 있으니까. 예, 어차피 그 검사들이 나를 지금 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도 검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줄은 검사들한테 달려 있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검찰 파면되고 징역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을 목줄을 검사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반로가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상설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특검으로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민간 검사님들이 수사를 하게 되고 친정에 칼을 겨누는 상황이 되는데 박정원 대령님 같은 경우에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삼선 특검으로 진행을 하되 이번에 뭐 얘기가 검경 이제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경찰 출신들의 특수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상설특검을 하면서 거기에 경찰 출신들을 많이 넣어서 한번 수사 역량을 수사 역량을 검증해보자. 너네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번 수사 역량을 보여주게 하면 정말로 이렇게 조직 간의 그 내부 뭐 그 팔이 안으로 감싼다 이런 논란도 없이 정말 깔끔하게 해소되는 묘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이 사건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 상상입니다만은 압수물 창고면 당연히 검찰 청사고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장 기본이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 걸 따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CCTV 전량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의심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압수물 창고에는 검찰 청사에 그런 식의 안전 설비들이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근데 이제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자기들 사무 공간이기 때문에 CCTV를 안에는 없구나. 네. 두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인권 없었을 침해 가능성이 소지가.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 생각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차피 띠지가 둘러진 관복권을 압수해 왔으면 사무실에 옮겨서 했다고 할지라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외형 형태가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나갈 때 봉지가 벗겨져 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무실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단서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검사실에서 압수개로 그렇죠.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니까. 사무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네. 복도에서 찍힌 사진 같은 거 말씀이죠. 네. 그 점은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근데 저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 뒤늦게 밝혀진 것 자체가 이게 수사관들의 실수가 아닌 수사관들이 지시를 받아 수사관들이 행한 게 아니라 그 윗선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이 밝혀지지 않게 하려는 그 어떤 외력 자체도 그 윗선의 개입이 충분히 있었을 거고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의 것을 평검사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부장검사도 안 될 것 같고 저희는 이거는 최소 검사장급 아니면 그 이상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이런 추론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가 그 건진을 향해서 남부지검이 달려갈 때에서부터 다들 의아했잖아요. 어차피 조그만간 특검이 될 건데 왜 갑자기 수사를 열심히 하는가? 친일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날려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나중에 이제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너무 뻔히 보이는 지하 공간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점. 이런 유언들이 계속 겹치는 걸 보면 이거는 애초에 남부지검의 수사 자체가 수사를 위한 것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품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상설특검이. 미리 좀 봐줄 결심을 하고 마사지를 사건을 하고 넘겼다. 덮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대검 고위 간부들을 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측면에서 그 누구죠? 남부지검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신은석 검사장. 네. 그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관봉권 관련해서는 그 국회 정보위 위원인
박지원 의원이 제기한 의혹 있지 않습니까? 관봉권이 1억 6천에서 2억 4천 정도 되는 것을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이 돈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갔다. 혹시 그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일종의 이제 국정원 내부에 있는 공작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관봉권이 그대로 가는 데가 국정원, 대통령실, 검찰 뭐 이런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3일부터 6일 동안 나흘간 무려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이거 어디로 간 거냐? 이것도 관봉 자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 관봉 전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뜯어봐야 되는 수사 포인트가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상설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민주당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길 바라는 것이고